네, 세대고 부동산 스타입니다. 3월 7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확대, 석 달 정도 플러스를 구경한 이후에 주간 실거래 지수,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지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대구 부동산 시장 연쇄 붕괴 위기라는 뉴스도 타전되고 있네요. 미분양의 무덤, 만가구, 1,30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쇄 붕괴 위기, 근데 숨어있는 미분양도 있습니다. 숨어있는 미분양도 있어요. 오늘자 뉴스인데요. 할인 분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인 분양, 결사 반대. 무책임한 할인 분양. 얼마나 할인 분양하냐 하면은 자, 이렇게 보이죠. 이 할인 분양 하지 마라, 결사 반대, 이런 것들 집집마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거 보면 빈집이 더 많죠. 빈집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억짜리 집을 아마 4억 후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4억 후반 정도 하는 집을 거의 20% 가까이, 1억 가까이 빼주면 어떡하냐 말이냐. 요거 계속 반복되는 뉴스들이죠. 반복되는 뉴스들. 준공은 미분양 1,000개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할인 분양 20%. 그러면 분양권이 시장이 매력이 있는가? 분양권 시장이 매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분양권 시장이. 가치 경쟁이죠. 미분양 물건과 분양권 물량들 지금 함께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실 거래지수 오늘자 발표되었는데요.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마이너스 0.15. 전세는 마이너스 0.13. 지난주와 견조지는 부분 보이시죠? 네,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댓글도 엄청 공격적인 댓글도 있었는데요.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지워버리더라고요. 이 뜨내기들은 왔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이 자리를 지금 2년 5개월째 한결같이 지키고 있거든요. 자,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요분 뭐 이렇게 되면 누군지 모르죠. 네. 자, 분위기 좋아지는 거 아닌 거 맞고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만 봐도 지금 다시 한 넉 달째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총선이 끝나봐야 정책이 짐작 가능하고 정책 나오도 별로 실효성 있는 것이 나올 것이 그닥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금리 방향 흐름이 보일 것이다. 어제 파월 의장 나온 이야기 중에서 금리 인하한다. 근데 언제? 연내 6월 인하도 조금 불투명해지는 뭐 그런 모양새로 갈 정도로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3월은 이사철이죠. 10년 이상의 통계를 보면 연초보다 거래량이 500 정도 많았어요. 10년 이상 통계라고 했는데요. 한번 10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17년부터 자료를 지금 모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1월과 3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이때 특례 때문에 많이 좀 부풀려진 경향이 있는 해였고요. 22년도를 보면은 한 20% 정도, 20% 정도 3월이 거래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21년도를 보면 1월과 3월 견적보면 별 차이가 없죠. 오히려 21년은 1월 달이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20년도도 비교해보면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19년은 3월에 거래가 20% 정도 많았고요. 여기는 한 30% 정도 많았고, 여기에는 1200건에서 여기는 한 40% 정도 많았고, 1월에 거래가 많았던 것이 해가 갈수록 3월의 거래량이 많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단순히 10년간의 그 통계 수치를 보면은 1700에서 2100 정도 수준으로 한 400건 정도, 네, 이 정도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근래의 추세, 숫자에 계속 말을 걸어줘야 되죠. 이 데이터에 말을 걸어줬을 때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화답을 해주니까요. 단순히 표 판때기 한 개 놔두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때는 코로나 좀 요거 특례로 인해서 조금 특수한 시기 50% 늘어났지만 근래 들어서 최근 5년 동안 흐름 보면 이렇게 특수한 해를 제외하고 나면 3월의 거래량이 이게 2,300건 정도, 1월 달에 1,700건 정도 나왔으니까 500건 정도 늘어날 거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래 아닌 해도 많았던 것이다. 제가 그러면 24년도는 언제의 분위기를 닮아간다? 이런 말씀 드리죠. 분위기가 언제를 닮아간다? 네, 거래가 점점 떨어지던 21년도의 모양을 닮아간다. 1900건 연초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연말이 되었을 때 900건대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700건대로 거래가 시작했죠. 차츰 줄어들 걸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똑같은 표를 보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와 보시는 거겠죠. 아니면 자기만의 그 생각의 굴레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취득세, 양도세 나와도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 국회 통과 가능해질까요?
이것도 아주 너무 불투명한데 너무 많이 기댈 필요는 없겠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네. 일단은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 때문에 다 먹고, 저는 29년까지도 뭐 하여튼 물량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가 맞다. 무조건 하락은 없다. 주기는 있는데, 제가 요 주기 또 전문가 아닙니까? 주기를 얼마나 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좀 너무 서두르죠. 지금 2년, 실거래 지수상으로 거의 2년 4개월, 실질 체감으로는 3년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가격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기를 끌고 오려면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러면 상승을 얼마나 했느냐? 상승은 10년을 했거든요. 10년을 상승하고 3년 빠졌어요. 그냥 주기를 들이대려면, 맞죠? 물론 뭐 떨어졌으면 올라갈 때 있고 올랐으면 떨어질 때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올랐던 시기가 너무나 길었다. 우리가 그 지난 10년간 소득은 2배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물건 값은 너무나 올라 버렸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고, 35%까지 떨어졌는데 더 빠지겠냐라고 했는데, 저가의 아파트들 40%, 45% 빠지는 거 나오죠. 외곽 30년 이상의 구축, 이런 경우들 나오죠.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지는 것이 이 버블과 그리고 붕괴를 거칠 때 항상 나타납니다. 이 추세선대로만 간다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렇게 초과 상승되는 부분은 더 많이 반납하고, 이 추세선 아래로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우리 22년도에 경험했잖아요. 야, 저기까지 떨어지겠나 싶었는데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목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이 한 개도 없습니다. 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의견 타진하는 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요런 똑같은 표 하나를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거니까요. 네, 쿠팡 알리 이용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계속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3월달 이후로 지금 어제는 요 부분, 제 영상을 좀 띄엄띄엄 보시는 분이더라도 뒤에 실거래 가격 같은 거야 볼 수 있지만, 앞부분 뉴스를 정리한다든지 중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 2, 3일에 한 번씩만 영상을 봐도 대충 분위기는 파악이 되겠지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하지는 못합니다. 매도 물량 39,500개, 4만 개를 터치했다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원래 내려오는 날이죠. 좀 찝찝한 것은 다른 지역은 전월세 매물이 빠지는 곳이 있는데, 대구의 월세 매물이 이 기울기가 장난 아니죠. 활처럼 휘어서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임대 물량 좀 스탠스가 바뀌었죠. 예. 2월 1일 날 물량이 가장 많았던 날이 17,400개였는데요. 지금 17,300개거든요. 다시 연중 최고 물량에 도달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 91건. 91건, 네, 91건. 여기 더하기를 안 했구나. 여기 표시를 안 했네요.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속도가, 그렇게 3월에 진행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만촌3점 그린코리아 아파트 9억 700, 36%. 36% 두 건 있었고요. 직거래, 월성 2편은 직거래 48평형 8억. 네, 월배 3정 6억 이상 거래가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대봉동에 있는 신축도 6억 정도 가격.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데, 그럼 6억 이상 이제 힘 좀 쓰려고 하는 애들도 이제 할인 분양이 들어가게 되면 얘들도 힘을 좀 잃겠죠. 아무튼 6억 아래쪽에서는 올라가는 거 불가능. 6억 위에 있는 것은 적격 대출이 막히면서 상방에는 이렇게 제한선이 그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상인용 신흥개필들이 47평형에 5억 천. 47평형에 5억 천. 이거 오래전의 가격입니다. 오래전의 가격이에요. 남산 자이하늘채 23평형 4억 7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구의 소형 평형들 너무 비싼 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동대구 우방의 유실 4억 7천. 강북 화정파크 드림 47평형이 4억 5천. 그 동네에서 이름 좀 있다고 좀 들어봤던 아파트,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평당 1,000만 원에 많이 수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신매 천마타운도 45평에 4억 4천, 평당 1,000만 원. 근데 남산자의 하늘채는 23평형에
4억 얼마? 네, 뭐 가격이 비슷해지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축이 그만큼 힘이 센가? 그건 좀 의문이 듭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소형 평형 생각보다 비싸게 거래되더라. 그러면 올라보이 얼마나 더 오르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5억 정도 하면은 여기서 한 10% 오를 여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5억 정도 손에 쥐면 대구에서 웬만한 곳 다 살 수 있거든요. 웬만한 곳에 국평은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물론 젊은 사람들도 이런 또 새 거 좋아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대실역 4억 3천, 진천 AK 4억 2천, 대구역 센트럴자이 4억 천, 거의 30%, 37%, 많습니다. 28%, 37%, 27%. 상인의 시대가 영남고 이전과 함께 조금 맞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이 떠오르면 한쪽이 가라앉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다. 왜?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돈만 많이 투입되면요. 이런 상황에서 호재가 옆 동네에 한 개 오면은 이게 다 같이 상승을 해버리는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죠. 중구 남산동. 시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시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원도심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산동 53평형이 3억 4천. 53평형이 3억 4천. 호재거리 자꾸 갖다 붙여도 별로 소용없더라. 형님 부르지요. 하락률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35%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게 있겠냐? 지금보다 지금 거래 수준에서 더 떨어져 버리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폭락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빠지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지금 자영업, 어제 물가 이야기 계속 나오죠. 환율과 유가, 이 두 가지를 계속 살펴보시면은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환율이 오르면은 유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고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환율은 1330원대에 고정되어 버렸는데 유가는 거의 80불에 육박할 정도로 한 10% 정도 올랐어요. 이런 것이 물가 상승에 굉장히 압박을 주거든요. 근데 맨날 사과 타령만, 뉴스에서는 맨날 사과 타령만 하고 있고 과일 타령만 하고 있고 그럼 사과값하고 다른 뭐 딸기값하고 이런 것도 왜 오릅니까? 농사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다 농기구 다 들여서 해야 되고 기름값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또 화학 그런 것들로 만든 부산물로 석유 부산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화학 제품들 다 뭐 비닐이니 뭐니 다 쓰잖아요. 이거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맨날 사과 타령하고 농사 잘 안 돼가지고 그 타령만 하고 있어 될 일입니까? 천정부지를 지수는 물가 때문에 짓는 거 사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물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월성동입니다. 월성동. 요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운 좋으면 묶여서 될 수도 있는 그런 근데 좀 힘들죠. 30년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처음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 추가금을 몇 억씩 내라 그러면은 노후에 몇 억씩 모아놓고 있는 사람 잘 없거든요. 집에 몰빵하지 말자. 52평형 2억 8천. 30년 됐어도요. 여기 구경 가보면요. 안에 깔끔해 보입니다. 인테리어 조금만 돼 있는 집 가도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도 또 집 사고 이랬을 때 인테리어에도 너무 목매지 말자. 몇 년 4, 5년 지나면 인테리어 값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인테리어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5년 살아보세요. 이거 인테리어 했는 값 받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멀쩡한 집에 1년에 1천만 원씩 월세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월세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도배만 해도 집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가 이렇게 N자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보고요. 유달리 이 3억 미만의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늘고 있죠. 다주택자는 정말 팔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새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됐거나 이런 사람들도 무척이나 3억 미만 아파트 거래가 높습니다. 오늘도 거래 건수 제법 됐는데 3억 이상 거래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6억 이상 정보 빠르고 돈 많고 투자에 능숙한 사람들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장 뭐 어떤 정책을 내놓고 뭐 해놓건 어떤 것들이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효과도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3월 달에 거래량이 2,300건으로 늘어나건 어떻게 되건 이거 충분히 몇 달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절대로 이 손해 아닙니다. 이 단순히 호재성이니 기대감이니 그냥 이것만 안고 막연한 희망만 안고 들어가서 가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더라. 뒷부분 좀 줄일게요. 분양권 오늘 5건이고요. 이게 마무리가 이 거래량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갑자기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상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분양권 시장도 타격받죠, 이제. 옆에 할인 분양해버리니까. 저 쇠빙이 아파트인데 지금 아파트하고 가격이 같아버리니까. 올해 입주한 아파트들 가격을 보시면은 평균 국평 기준으로 가격 보시면은 거의 5억 중반이거든요. 5억 중반이에요. 근데 옆에 더 비싼 아파트, 우리는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라서 5.5억이지 나중에 짓는 아파트는 6억이야. 6억.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피로 혹은 마피로 사면 이게 훨씬 더 지금 물건 사는 게 훨씬 이득이야 라고 약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6억짜리 아파트를 20% 할인 분양해 보세요. 이거 4.8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지금 당장에는 중공업 미분양이 1,000개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건설사들이 좀 덜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돈 회수해야 되거든요. 저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거든요. 할인 분양 피해갈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할인 분양에 더 기다리는 사람은 또 돈 있고 시간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더 기다립니다. 언제? 할인 분양도 해주면서 나중에 양도세 뭐 비과세라든지 이런 거 취득세 이거 뭐 그거 몇 프로 깎아주는 거 그걸로는 사람들 끼고도 안 합니다. 돈이 뭐 오르내리는 폭이 몇 천만 원씩인데 취득세 그거 해보여 얼마 된다고. 네, 양도세 비과세를 좀 기다리는 사람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추후에 자기 집을 팔아야 3년 내로 팔고 뭐 비과세를 만든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거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 줄어들어 버리면은 지금 24년도, 21년도, 22년도에 22년 끝자락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 23년 초반까지 샀던 사람들도 3년 후에 3년 안에 집을 팔아서 비과세를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 집을 제값받고 팔 수 있어야지 이 진정 이제 이득 구간으로 접어들죠. 근데 기존 집 처분이 쉽지 않아져 버리면 그거 비과세 못하면은 세금 날리는 거 큽니다. 양도세 날리는 거 생각보다 클 수 있거든요. 자, 뒷부분 줄일게요. 앞부분 오늘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쿠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